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장비 교체 반입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은 미한 관계를 훼손하려는 정치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만일 중국이 사드로 위협을 느낀다면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사드의 방어적 목적과 제한적 역량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신 이를 방어하려는 무기 체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VOA에 동맹이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성능이 뛰어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방어 약화를 노리는 대신 북한의 비핵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직 시절 사드 배치에 직접 관여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는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방어용 무기로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alliance decide for itself, I think, yes, these things could be applied. THAAD itself is and will remain a defensive system.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부실 책임으로 세계적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 입지가 약화됐다고 느껴 사드 문제를 트집 잡으려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면 방어 시스템에 대해 이토록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why would the Chinese government be so upset about a defensive system? What possible reason would there be except that they want to have the option to attack? There is no other reason. So I think this is just very poor nation-state behavio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PRC. 중국의 지속적인 사드 반대는 한국을 압박해 미한 동맹과 결속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한중 양국이 합의한 사드 추가 배치 불가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불편입,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부 런측은 사실상 합의가 아닌 중국의 일방적 지시에 가깝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웬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사드의 목적은 중국 미사일 감시가 아니라 중국의 동맹인 북한에서 비롯된 위협으로부터 한국민과 한국 그리고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위한 자체 규정에 부동산 거래와 북한 군사활동 지원에 쓰일 수 있는 물자 제공 금지 등의 항목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인도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는 제재 이행 적용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 제공 금지와 선박 등록 취소, 선박 항공기 감시 강화 등을 추가했습니다. 대북 판매와 공급, 이전 금지 대상 품목에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북한의 군사활동 지원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제품이 포함됐고 캐나다 관할권 내 개인과 단체, 제3국의 캐나다 국적 개인과 단체는 북한 또는 북한 국적자, 북한을 대신해서 일하는 개인과 단체 등의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금지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금지 조항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국은 영사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캐나다 영토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에는 인도주의 예외 인정 등 적용 예외 조건을 적시한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북한 내에서 행해지는 외교 혹은 영사 임무와 유엔에 의해 실행되거나 유엔과의 협력 아래 진행되는 인도주의 원조 제공 임무 지원만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는 제재 이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런 활동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또는 조선국영보험공사와의 관계를 포함하더라도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제재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또 만일 유엔 안보리의 사전 허가가 있다면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금지한 북한 또는 북한 관련 활동에도 예외사항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약 1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에 대해 대북 결의에 명시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무급 휴직 중인 모든 한국인 주한미군 근로자의 임금을 연말까지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효가 만료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동맹인 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강력히 독려한다면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접근법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줬으며 한국도 그와 같이 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 양국 국방부의 인건비 부담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우선 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구의 절반가량이 만성적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비율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국제영양개선연합이 3일 공동 발표한 식량 시스템 계기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북한 인구의 48%가 영양 부족 상태며 이는 전 세계 영양 부족 비율 평균치 11%의 4배고 동아시아 평균 8.4%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또 2013년에 영양 부족 비율이 43%였지만 2015년에는 44%, 16년에는 46%를 기록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25세 이상 성인의 하루 평균 육류 섭취량은 5.7g으로 세계 평균 24g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AO는 앞서 올해 초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4개 나라에 포함시켰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예년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 WFP와 올해 대북 사업 공여 방안과 남북 협력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3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 식량 계획 WFP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통해 지난해 WFP 대북 사업 공여 결과와 올해 공여 방안을 협의하고 두 기관이 향후 5년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WFP의 북한 영양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 지원과 WFP를 통한 한국산 쌀 5만 톤 북한 지원을 의결해 이번 면담에서도 올해 WFP를 통한 구체적 대북 지원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